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인 복지 정책을 연구해온 김선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15일, 바로 며칠 후부터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최대 1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지난달 조사 결과 대상자의 70% 이상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영상에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실제 받으신 분들의 사례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갑자기 운전면허만 있으면 돈을 준다니 무슨 제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처음 이 정책을 접했을 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제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시니어 안전운행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복지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안전운행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 후 지역 내 운송 서비스나 돌봄 이동 지원 업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18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긴 걸까요? 통계를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운전면허 보유자가 4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분들은 평균 40년 이상 운전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도로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시죠? 반면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 가실 때, 장 보러 가실 때, 관공서 업무 보실 때 교통편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부는 여기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경력 있는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같은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교통 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40시간의 안전 운행 교육과 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도록 했어요. 교육 내용도 일반 운전 교육과는 다릅니다.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 운행법, 응급 상황 대처법, 승객 응대 매뉴얼까지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사시는 이정수님은 올해 67세이신데요. 30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우울감이 찾아왔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았답니다. 배우자분도 매일 집에만 계시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그러던 중 작년 10월 이 제도 시범 사업 공고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나이 든 사람한테 무슨 일자리냐, 또 속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셨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 설명도 들으신 후 신청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는 첫날 아침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드셨대요. 마치 젊은 시절 첫 출근하던 날처럼요. 40시간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법부터 시작해서 휠체어 탑승 보조 방법,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내리는 법,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징후 파악법까지 배우셨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강사님들이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주셔서 다 따라갈 수 있었답니다. 함께 교육받으신 분들도 모두 비슷한 연령대셨고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교육을 마치셨습니다. 교육 수료 후 건강 검진도 받으셨어요.
시력, 청력, 반응 속도, 혈압 등을 꼼꼼히 체크했는데 다행히 모두 기준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주 3회 하루 4시간씩 지역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가는 일을 시작하셨죠. 월 평균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고 여기에 초기 정착 지원금 18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돈으로 오래된 차량을 정비하고 안전 장비도 갖추셨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었답니다.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배우자분도 생기 있는 남편을 보시며 함께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이정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라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존중하고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운전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1966년 1월 15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 가능하니 올해 60세가 되시는 분들도 생일만 지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운전면허입니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1종 보통, 1종 대형도 물론 가능하고요. 다만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한 거죠. 면허 취득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오래전에 따신 분도 최근에 따신 분도 모두 지원 가능해요. 세 번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정부 지정 병원에서 받는 건강 검진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검진 항목은 시력, 청력, 혈압, 혈당, 인지 기능, 반응 속도 등인데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운전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면 대부분 통과하십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도 교정 시력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혈압이나 혈당도 약으로 조절되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번째, 최근 3년간 중대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중대교통사고란 사망이나 중상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나 주차 위반 같은 건 문제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교육 이수입니다. 40시간의 안전 운행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되며 평일 주간의 일주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연속으로 받으셔도 되고 주 2회씩 나눠서 받으셔도 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제도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연금 받고 계시든 재산이 있으시든 자녀 지원을 받고 계시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경우엔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조건들을 충족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 지역 주민센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6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의 약 85%가 기본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시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신청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시는 박술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술래님은 올해 72세이시고 40년 전 운전면허를 따셨지만 젊었을 때는 거의 운전을 안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주로 운전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5년 전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생필품 사러 갈 때, 병원 갈 때 직접 운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차 익숙해지셨고 지금은 시내 정도는 편하게 다니십니다. 작년 12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서 이 제도 얘기를 들으셨는데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되나,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나이도 많고 여자라서 안 될 거라는 선입견도 있으셨고요. 게다가 건강검진 통과 못할까봐 걱정도 되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셨습니다. 한번 알아보기라도 하자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는데 담당 공무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여성도 환영하며 혈압약 드셔도 조절만 잘 되면 문제 없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했어요. 시력 검사도 안경 쓰고 하니 잘 보였고 청력도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약 먹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나왔고 반응 속도 테스트도 평균 이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운전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뻤답니다. 교육 과정도 걱정과 달리 즐거웠습니다. 같이 교육받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많으셨고 70대 분들도 여러 명 계셨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오셨기에 서로 격려가 되었답니다. 교육 내용 중 특히 도움이 된 건 휠체어 탑승 보조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실제로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 모실 때 교육받은 대로 하니까 안전하게 잘할 수 있었다고 하세요. 지금 박술래님은 주 3회 오전 시간대에 같은 동네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초기 정착금 180만 원도 받으셨어요. 그 돈으로 차량 정비하고 안전장비 사셨는데 아직 100만 원 넘게 남아서 저축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거라고 하세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우울감도 사라졌답니다. 박술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될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여자여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안 될 거야. 나이도 많은데 건강도 그저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계시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절차가 복잡할 거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1월 15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해요. 전화하셔서 시니어 안전운행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연결해 줍니다. 담당자와 상담할 때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 면허 종류, 건강 상태, 교육 참여 가능 시간대 등을 물어봅니다. 미리 생각해 두시면 상담이 수월해요. 특히 교육 일정이 중요한데 평일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고 5일 연속반과 주 2회씩 나눠서 듣는 반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류 제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아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통장 사본은 나중에 지원금 받으실 계좌니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준비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통장은 안 됩니다. 서류 제출하면 담당자가 바로 확인하고 접수증을 줍니다. 이 접수증에 교육 일정과 건강검진 예약 날짜가 적혀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에 교육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검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니 본인 부담 없어요. 예약 시간에 맞춰 가시면 되는데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가세요. 혈압이나 혈당 검사할 때 공복이 아니어도 되지만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진 항목은 이렇습니다. 시력 검사는 일반 안과 검진처럼 시력표 보고 하는 거고요. 청력 검사는 헤드폰 끼고 소리 들리면 버튼 누르는 방식입니다. 혈압과 혈당은 기본 건강 검진이랑 똑같고요. 반응 속도 검사는 컴퓨터 화면에 신호가 뜨면 버튼 누르는 건데 게임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인지 기능 검사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그림 보고 맞추는 거예요. 검진 결과는 당일 또는 다음 날 나옵니다. 합격하시면 문자로 통보가 오고 혹시 재검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다시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 한 번에 통과하시니 너무 걱정 마세요. 네 번째 단계는 교육 참여입니다. 40시간 교육인데 빠지지 않고 다 들으셔야 해요. 불가피하게 하루 못 오시면 보강 수업이 있으니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하세요. 교육 장소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인데 주차 공간도 있고 쉬는 시간마다 간식과 음료도 제공됩니다. 교육 첫날은 OT와 제도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안전 운행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교실에서 이론 배우고 실습장에서 직접 해보는 방식입니다. 휠체어 탑승 보조도 실제 휠체어 가지고 연습하고 응급 상황 대처도 마네킹으로 실습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다섯째 날 마지막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 수료증이 있어야 나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매칭입니다. 교육 수료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보통 주 2회에서 5회 하루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시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절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매칭되면 담당 코디네이터가 배정됩니다. 처음 한 달은 이 코디네이터가 수시로 연락해서 어려운 점 없는지, 도움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활동 시작 후 한 달이 지나면 첫 급여와 함께 초기 정착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급여는 일한 시간과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초기 정착 지원금 18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돈은 차량 정비, 안전 장비 구입, 보험료 등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용도는 자유예요. 영수증 제출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시는 최영호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님은 올해 65세로 오랫동안 개인 택시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지셨어요.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지면서 택시 일을 그만두셨는데 수입이 뚝 끊기니 생활이 막막하셨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작년 12월 택시 동료한테서 이 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한테 딱 맞는 것 같았답니다. 운전 경력도 충분하고 짧은 시간만 일하면 되니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갈 것 같았어요.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답니다. 1월 15일부터 접수 시작이니 그날 오시라고 했어요. 최영호님은 1월 15일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첫날이라 사람이 많을까봐 일찍 가셨는데 의외로 한산했답니다. 접수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신분증이랑 면허증만 보여주고 신청서 작성하고 통장 사본 내면 끝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교육 일정표도 주고 건강검진 예약도 바로 잡아줬어요. 건강검진은 신청 일주일 후에 받으셨는데 택시 운전하실 때도 정기 검진 받으셨던 터라 큰 문제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교육은 2주 후에 시작되었는데 평일 오전반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후엔 집에서 쉬고 싶으셨거든요. 교육받으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셨답니다. 택시 할 때도 손님 태우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는 건 또 다른 기술이 필요했어요. 휠체어 접고 펴는 법, 안전벨트 채워드리는 법, 경사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법 등등.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 연습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매칭됐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80대 어르신 두 분을 담당하게 되셨어요. 한 분은 주 2회 병원 모시고 가고 다른 한 분은 주 1회 마트 가실 때 모시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일하니까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갔어요. 한 달 후 통장에 급여 55만 원과 지원금 18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최영호님은 지원금으로 차량 정비를 했습니다. 타이어도 새로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하고 에어컨 필터도 바꿨어요. 그리고 차 안에 소화기랑 구급 상자도 비치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래도 돈이 남아서 부인과 함께 맛있는 외식도 하셨답니다. 지금은 일하신 지 3개월째인데 너무 만족하신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시간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끼신대요. 택시 할 때는 손님이 그냥 손님이었는데 지금은 모시는 분들이 이웃이고 친구 같다고 하세요. 허리도 전보다 나아졌답니다. 적당히 움직이는 게 오히려 재활 운동이 된 거죠. 최영호님처럼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1월 15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첫날은 혼자 팔 수 있으니 오전 일찍 가시는 게 좋고요. 서류는 간단하니까 신분증이랑 면허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면서 주의할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태수님은 올해 69세이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전을 좋아하셨고 지금도 장거리 운전 자주 하십니다. 작년 시범 사업 때 참여하셨는데 처음엔 아주 만족하셨어요. 매일 활동적으로 지내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수입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주 5회 하루 6시간씩 일하셨는데 점점 피곤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저녁도 못 먹고 바로 주무셨대요. 다음 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고 운전하면서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 중에 깜빡 졸았다가 중앙선을 넘을 뻔했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날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본인이 무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60대 중반이 넘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젊을 때만큼은 안 되는 거죠. 담당 코디네이터와 상담 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으로 조정했더니 훨씬 나아졌어요.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만족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김태수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쉬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일정 조정하세요. 코디네이터한테 언제든 말하면 배려해 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보험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셔야 해요. 개인용 보험으로는 업무 중 사고 났을 때 보상이 안 됩니다.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꼭 바꾸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안내하지만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명자님은 올해 71세이십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운전은 장 보러 갈 때 정도만 하셨어요. 자녀들이 이 제도를 알려줬는데 처음엔 자신이 없으셨답니다. 운전 경력도 별로 없고 길치에다가 기계치라서 내비게이션도 잘 못 쓰시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이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교육받으면서 배우면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셨어요. 교육과정에서 내비게이션 사용법도 배우고 주요 도로 파악하는 법도 배우셨습니다. 강사님들이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주셔서 따라갈 수 있었어요. 문제는 실전이었습니다. 첫 업무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줘도 긴장해서 제대로 못 듣고 길이 복잡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다행히 모신 어르신이 이해심이 많으셔서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우셨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하지만 코디네이터한테 전화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처음엔 다들 그렇다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달은 같은 경로만 반복하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 조언대로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은 병원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매일 같은 길을 다니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내비게이션 없이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경로도 시도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시내 웬만한 곳은 다 찾아가십니다. 이명자님이 깨달은 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배우고 실수하면서 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약 드시는 분은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 전에 컨디션 체크하는 습관도 들이세요. 몸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게 맞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시는 정우진님은 올해 64세이십니다. 건강하시고 운전도 잘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셔서 운전할 때 다른 차들한테 자주 짜증을 내셨거든요. 끼어들기 하면 화내고 느리게 가면 경적 울리고 신호 늦게 출발하면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교육받을 때 강사님이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운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모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고 이웃이니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우진님은 그 말을 듣고 많이 반성하셨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나니 더 깨달았어요. 옆에 어르신이 타고 계시니까 급하게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부드럽게 운전해야 했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게 맞는 운전이라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성격도 많이 온화해지셨어요. 어느 날 모시던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들이 운전해 줄 때는 무서웠는데 선생님 차는 편하고 안심이 된다고요. 그 말에 정우진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운전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게 진짜 운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대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일은 돈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수입이 생기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혹시 시작했다가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건강 해치거나 사고 날 바에는 쉬는 게 맞아요.
본인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다른 혜택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니어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량 유지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 1회 차량 정기 점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지정 정비소에 가시면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등을 점검해 줍니다. 여기서 발견된 경미한 문제는 무료로 수리해주고 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엔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니 꼭 활용하세요. 둘째, 보험료 할인입니다. 이 사업 참여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특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20% 정도 할인됩니다. 보험 갱신할 때 담당자한테 시니어 안전운행 일자리 참여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료증 제시하면 바로 적용해 줍니다. 셋째, 추가 교육 기회입니다. 처음 받은 40시간 교육 외에도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이 제공됩니다. 6개월마다 4시간씩 받는데 최신 안전운행 기법이나 법규 변경 사항을 배울 수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받으시면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고 교육 참석할 때마다 수당 5만 원도 나옵니다. 넷째,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참여자는 1년에 한 번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가 건강검진보다 항목이 많아요. 심전도, 폐기능, 골다공증 검사까지 포함됩니다. 운전 업무를 하시니까 더 꼼꼼히 챙겨드리는 거죠. 다섯째, 심리 상담 서비스입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전문 상담사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전화 상담도 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고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게 느껴지면 참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 여섯째, 동호회 활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참여자 모임이 있어요. 지역별로 정기 모임을 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어려움도 상담하고 친목도 다집니다. SNS 단체 채팅방도 있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곱째, 우수 참여자 포상입니다.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하시고 모시는 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연말에 우수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시상식도 하고 상금 100만 원과 표창장도 드려요. 금전적 보상도 좋지만 인정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덟째, 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의 배우자나 동거 가족도 건강검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운전 교육도 연 2회 제공됩니다.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시는 한영숙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위에 말씀드린 혜택들을 거의 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작년 봄에 차량 무료 점검 받으러 갔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아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비용 때문에 좀 더 쓰다가 바꿨을 텐데 무료 수리 지원 덕분에 바로 교체했어요. 덕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도 할인받으셨어요. 업무용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했는데 시니어 할인을 적용받아서 오히려 전보다 저렴해졌답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 절약되니 큰돈이에요. 보수 교육도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교육 들으러 가면 다른 참여자분들도 만나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수당 5만 원도 받고 일석삼조라고 하세요. 특히 법규가 자주 바뀌니까 교육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종합건강검진에서는 뜻밖의 갑상선 이상을 발견하셨어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냈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검진 없었으면 더 악화됐을 거라고 하세요.
건강도 지키고 치료비도 아끼고 정말 고마운 혜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호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포항 지역 참여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이제 친구가 되셨어요. 비슷한 일을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조언도 해주고 힘들 때 위로도 받으신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훨씬 힘이 난다고 하세요. 작년 연말에는 우수 참여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가족들도 다 참석했어요. 시장님한테 직접 상장과 상금을 받는 순간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답니다. 자녀들이 엄마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서 더 기뻤고요. 그 상금 100만 원으로 가족들 맛있는 거 사드렸답니다. 한영숙님은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느낀 게 정부가 참여자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래요. 단순히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건강도 챙겨주고 안전도 지켜주고 인정도 해주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이런 혜택들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본인이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코디네이터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안전 운행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40시간 교육과 건강검진을 거쳐 지역 어르신들 이동 지원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 180만 원과 함께 월 평균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분증, 면허증, 통장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과 건강검진 날짜 잡으시면 끝이에요. 교육 수료 후 바로 활동 시작하시고 한 달 후부터 급여와 지원금을 받으십니다. 주의할 점도 기억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일하세요. 보험은 꼭 업무용으로 전환하시고요. 정기 건강검진 빠지지 마시고 컨디션 안 좋으면 쉬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추가 혜택들도 꼭 챙기세요. 차량 점검, 보험 할인, 건강검진, 심리상담, 보수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존중하고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운전 실력과 지역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도 못 가시던 분이 여러분 덕분에 치료받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러 가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일의 진짜 가치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운전을 완벽하게 못해도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1월 15일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도 얻고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멋진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5년간 복지 현장을 지켜본 제가 확신합니다. 운전면허 있으시면 건강하시면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1월 15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미리 챙겨두시고요. 첫날은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